네, 스몰캡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박창윤 GL 리서치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스몰캡 인사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항상 작지만 강한 종목을 찾고 있는데 앞전에 소개해 주신 태웅 역시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 유효합니까? 시장에서 네. 그만큼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죠. 사실 태웅 처음 쓸 때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커버 이런 부분이 거의 없었는데 네. 나오고 나서 최근에 주가는 뭐 100% 이상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미팅 요청과 추가적인 리포트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형 단조 기업이고 최근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캐나다 쪽에 300메가와트급 이런 SMR용 자유형 단조 이런 부분을 공급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풍력, 조선에 이어서 SMR까지도 같이 부각을 받으면서 정책주로서도 확실하게 리레이트 네.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적 또한 1분기를 저점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현 시점에서도 충분히 관심 유의한 상황에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토픽은요, WSI라고 가지고 오셨는데 아직까지 이 기업에 대해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떤 기업인지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네, WSI 하면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네. 같아요. 시총도 지금 현재 500억에서 600억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아무래도 스몰캡에 해당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WSI가 영위하고 있는 제약업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로봇 기업으로서 확실하게 이제 시장에서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설립이 되었고 2020년 코로나 때 스펙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생소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전국 400개 병의원 네트워크를 가지고 의약품을 유통을 하고 의료기기를 유통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의약품으로는 국소 이제 지혈제죠. 플로시를 유통을 하면서 국내 1위 점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 히말사의 심혈관용 의료기기 이런 부분을 일체 유통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확실한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투자 포인트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WSI 의료용 로봇 유봇이라고 가지고 오셨는데 앞서서 잠깐 짚어주셨다시피 지금 로봇 쪽으로 사업을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사실 네. 의약품 유통하면 재미는 없어요.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고 PER은 6배에서 8배 사이에서 그냥 전통적인 유통 마진을 그대로 가져가는 기업입니다. WSI 하면 그냥 의약품 유통만 하게 되었을 경우에 매출 400억에 영업이익 40억 전후에서 꾸준히 벌고 있는 기업이에요. 하지만 이런 안정적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최근에 이제 의료용 로봇 시장에 본격적으로 21년부터 자회사를 통해서 진출했었고 이에 따른 성과가 이제 5년 만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21년에 서울대와 정부 국채까지 같이 수행을 하면서 그동안에 진행해 왔었던 부분의 인허가가 올해 말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로봇 기업으로 변화하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고 싶습니다. 이즈메디봇이 유봇 개발이 지금 현재 진행형에 있고 올해 말에 지금 정부 인허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면서 상용화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부인과 복강경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수술용 어시스트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자궁 거상 로봇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여기에 약물을 주입을 한다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복강경 수술하는 데 있어서 인투이티브 서지칼을 이런 다빈치 로봇과 병행해서 같이 사용하는 부분이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산부인과 쪽에 인력난 이런 것들이 심한 상황에서 이를 좀 보조해서 어시스트 할 수 있는 로봇으로서 현재 새롭게 지금 같이 평가가 재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복강경 수술 그리고 다빈치 로봇이 여기에 대해서 인투이티브 서지칼이 지배적인 사업자잖아요. 이와 지금 현재 호환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 자체가 가장 큰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큰 체크 포인트는 계속해서 언급해 주신 유봇이 될 것 같습니다. 유봇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도 만나보시면 역시나 유봇이라는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금 보니까 현재 제품 제비와 국내 특허 취득은 완료한 상태이고 또 유럽과 미국에서도 프로세싱을 밟고 있는데 상용화 시점 언제쯤 보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올해 12월 정도 인허가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국내에서는 지금 제품 준비가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국내 특허 취득까지는 완료가 다 끝나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미국과 유럽 특허 출원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식약처 제품 허가 이런 부분을 앞두고 있는데 올해 12월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품질 관리 인증까지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한 자체 생산 체제 이런 것들도 지금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순탄하게 진행 중이다. 이거 추가적으로 좀 확인을 해 보았고요. 그리고 최근 이와 더불어서 만약에 그 유봇 이런 부분이 상용화 되면서 로봇 기업으로 변모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5년 걸렸는데 이와 더불어서 이제 내년부터 뇌수술용 로봇 그리고 심혈관 이런 부분까지도 추가적으로 지금 진행할 수 있는 로드맵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의약품 유통 매출 플러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로봇 기업으로서 변모하는 모습 이런 부분은 원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충분히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유통에 더불어서 이제 로봇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동사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도 만나볼 텐데요. 자, 유봇이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었다면 해외 판로 확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뭐 유럽이랑 미국 시장 살짝 짚어드렸는데 해외 판로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사실 국내부터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국내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서울대병원하고 상급 종합병원 중심으로 지금 영업 활동을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12월에 인허가 이런 부분이 만료가 되게 되면 구체적으로 아산병원, 삼성의료원 그러니까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4차 병원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박람회 중심으로 현재 영업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근에 유럽 쪽 이런 부분에 박람회 추가적으로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독일 쪽 국제 전시회 박람회 지금 참가를 한 상황이고 최근 그와 더불어서 미국, 두바이 이런 쪽에도 꾸준히 지금 박람회 문턱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외 쪽에서는 대륙별로 대리점 추가적으로 에이전시를 통해 가지고 유통 이런 부분 자체를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헬스케어 국내에서는 한 400개 정도 병의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네. 앞서 영국의 키말사 등 관련된 기업들과도 협업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룹과의 이런 세일즈 협력 또한 지금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상용화 시점 올해 12월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국내를 먼저 잡고 해외 시장까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도 중요할 텐데요. 최근 실적 흐름은 어땠습니까, 대표님? 네, 작년에 매출액 404억에 영업이익 39억,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은 약 10% 정도 네. 벌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기업이 올해 지금 제조할 수 있는 자회사를 추가적으로 인수를 하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분 추가적인 인수를 통해서 올해 매출 600억에 영업이익 60억까지 지금 추가적으로 한 50% 정도 영업이익 그리고 이익단은 업사이드 이런 부분 자체를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상황 같아요. 매출액이 50% 늘어나는 부분이고 이익단은 40억에서 60억이니까 이익단은 50% 정도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로버스트에서 시장에서 멀티플 측면, 즉 리레이팅 요인은 있지만 본업단도 안정적으로 지금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로봇 쪽 이런 부분이 구체화되는 시점 자체를 저는 2027년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2027년 정도 되면 로봇 쪽에서 이제 소모품과 더불어서 매출액이 한 100억이 넘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타겟을 하고 있는 2029년 정도 되면 사측에서는 대략 한 380억 정도 로봇과 그리고 소모품 쪽 매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현실화되는 모습이 올해 말에 보여지게 된다면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업사이드 이런 부분이 좀 더 열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실적만 가지고도 올해 영업이 60억 정도가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PR 대략 한 6, 7배 정도만 하더라도 현재 시가총액 이런 부분 자체는 충분히 우리가 커버를 가능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로봇 쪽에 이런 PSR 기준으로 업사이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개인적으로는 현 시점 최소한 50% 이상 그리고 1000억까지 업사이드 이런 부분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는데 전략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특징적인 게 5월장부터 계속해서 외국인의 좀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주가에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목표 주가 좀 어디까지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가격대는 대략 한 1,700원 전후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업사이드 이런 부분을 좀 염두를 두면서 지금 현재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50% 정도 업사이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놓고 본다면 단계적으로 TP는 대략 한 2,500원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가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비슷한 기업으로 고영 같은 기업이 사실 시장에서 그동안에 반도체 쪽 특히나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뭐 SMT 쪽에 들어가고 있는 공정 장비 기업으로서 그동안에 SPI 쪽이나 AOI 이런 장비 기업으로서 평가를 받다가
보니까 카이메로가 이제 미국 쪽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로봇 쪽으로 그만큼 재평가 받으면서 단기적으로 뭐 30% 이상 업사이드가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면 WSI도 전통적인 제약업체의 유통업체로서 안정적인 캐시카우 바탕으로 유봇을 통해 이제 로봇 기업으로 변모하는 원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우리가 충분히 현 시점에서 50% 정도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2,500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 추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창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